자, 앞서 봤던 레이 커즈와일의 예측이 2029년 인간지능에 도달한다, AI가 인간지능에 도달한다라는 이 특이점 논란의 출발점이라면 이 슬라이드는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이점이란 그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그 영향이 너무 넓고 깊어져 인간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과학기술의 법칙이나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특이점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시대에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초지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분야에서 인류 전체는 지능이 뛰어난 것보다 비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날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 논의의 기반과 이런 대표적인 주장은 폰 노이만 작가, 버너빈지, 미래학자 레즈 커즈와일 등의 연구와 제작을 기반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요 AI의 인간 수준 도달 이후에 기술 발전 가속도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점, 그리고 인간이 기술을 이끄는 시대가 끝나고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변곡점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특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이점을 현실로 이끌어올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GNR입니다. GNR이란 유전공학, 나노로봇, 로봇공학 이 세 글자의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의 3대 가속 엔진이라고 강조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유전공학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세포재생, 질병 예측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질병 발생 전 예방, 조직 재생, 수명 연장 같은 기존의 의학을 넘어서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노로봇인데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혈관 속을 오가면서 세포 단위의 치료를 수행하는 초소형 로봇을 의미합니다. 나노로봇은 미래의학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암세포만 찾아서 제거한다거나 약물 전달을 정밀화하게 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간 내부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로봇공학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게 구현이 되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로봇, 자율주행 등의 인간의 외부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인간의 신체적 역량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GNR 기술은 단순 세부 분야가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 로봇의 물리적 행동 능력 이 세 가지가 융합되면서 특이점 시대를 현실화시키는 핵심 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지난 20년이 놀라웠다면 앞으로 20년은 공상과학과 같을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그 GNR 기술이 끌어올 앞으로의 그 공상과학적 변화를 끌어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진화는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기술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기술과 합심해 차세대 기술을 창조하고 있다. 자, 이 문장은 단순한 기술의 예측을 넘어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이 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핵심 문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적 진화, 즉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유전공학, 로봇공학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를 확장, 보완하는 시대, 다시 말해 인간 플러스 기술이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존재가 등장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특이점 논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이점의 시대가 오면 인간과 기술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억을 디지털로 확장하고 신체 기능을 기계로 보완하고 지능의 일부를 인공지능과 공유하며 결국
인간이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서는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이점은 단순히 강력한 AI가 등장하는 순간이 아니라 인간의 진화 과정이 생물학을 넘어 기술과 융합된다는 시점이고, 둘째는 기존의 인간 기술 구도가 사라지고 인간이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산업혁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갖다가 속도로 정리하는 페이지인데요. 18세기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으로 대표됩니다. 그 다음 19세기, 20세기 초에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가 보급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혁명입니다. 이때부터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변화로 전환되며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산업구조 전체가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 물리 시스템 같은 기술들이 결합된 초연결, 초지능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변화의 속도가 점진적이 아니라 폭발적이고 가속적입니다. 자, 기계화, 전력화, 디지털화에 이어 이제는 지능화가 산업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업혁명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가? 즉, 어떤 질적인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산업혁명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산업혁명이 기술 중심, 즉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면 2020년대 이후부터는 새로운 흐름, 즉 인더스트리 5.0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 중심의 개념을 산업혁명에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더스트리 5.0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휴먼 로봇 협업, 그리고 인지 시스템, 그 다음에 초개인화 맞춤형 생산입니다. 인더스트리 5.0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기술과 인간이 서로 보완적인 파트너가 되는 산업혁명입니다. 기계, 디지털, 지능 중심의 인간의 어떤 가치, 창의성, 감정, 안전 같은 요소가 더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산업 변화는 단순히 더 빨라지는 수준을 넘어서 더 인간적이고 더 개인화된 산업 구조의 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산업혁명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기술 자체가 어느 지점부터는 더 이상 직선의 속도가 아니라 지수함수 곡선처럼 치솟는 순간, 즉 기술 혁신의 전환점을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989년에 인터넷이 상용화 되면서 2003년에는 인간이 게놈 해독이 되고 생명과학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자율주행 1가구, 1로봇 시대가 실질적 적용 단계로 넘어오며 기술의 변화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2030년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기계와 인간 연결이 현실화되는 시점입니다. 자, 2030년 이후의 기술 혁신의 가속 구간이라면 2050년 이후는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커즈와일은 이 시기를 비생물학적 지능이 인간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자신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시대가 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산업혁명의 전환점, 그리고 기술 특이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AI와 인간이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기계 대 인간이 아니라 기계와 함께 더 인간다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자, 그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특이점 자체를 넘어서 특이점 이후에 AI가 어떤 모습일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까? 현재 세계 각국의 과학자와 미래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하는 AI는 대부분 약한 인공지능, 즉 특정 업무만 잘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특이점을 넘어서면 강한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의 AI는 단순한 계산이나 분석을 넘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자신의 알고리즘을 개선하며 전혀 새로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사고하는 지능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특이점 이후의 AI는 앞으로 우리 미래 변화를 더 많이 변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특이점을 넘어선 AI가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혁신인데요. 특이점 이후에 AI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서 개인별 유전자 기반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이런 초정밀 의료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자에서 AI와 함께 치료 전략을 설계하는 협업자로 역할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보안과 국방 분야는 국경 방어, 사이버 보안, 무인 전투 시스템 등에서 AI가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인지형 방어 체계로 발전하며 실시간 상황 판단과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교육에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AI가 학습자의 이해 속도와 성향, 약점을 분석해 완전한 개인 맞춤 학습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동기부여자, 코치로 역할이 재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금융혁신 분야는 초개인화된 금융 서비스, 실시간 위험 분석, 알고리즘 트레이딩, 자산관리, 자동화 등이 발전하며 금융업계는 인공지능이 초지능 금융 시스템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도래할 것이고요. 제조기업의 완전 자동화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영화, 음악, 게임 제작은 AI와 인간이 함께 창작하는 협업형 크리에이션 구조로 재편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의 재정의입니다. AI와 로봇이 단순 업무량을 맡으면서 인간의 일자리는 창의성, 감성, 의사결정 중심의 고부가가치 업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서로 보완하는 일터가 표준이 될 것입니다. 자, 한 차원 높은 AI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자율주행은 레벨 2, 3단계인데요. 그러나 5차 산업혁명 시기, 즉 2040년에서 2050년 이후에 자율주행은 기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 자율주행, 즉 레벨 5가 실현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단일 차량의 AI가 아니라 차량과 차량 간에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90% 이상 감소될 것이고요. 차량과 관련된 산업 전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종착지이자 5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평가하기도 합니다.